오늘의 쏙쏙 경제입니다. 한계 적금에 목돈을 붓지 않고 매달 소액 적금에 가입하는 이른바 풍차 돌리기 적금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 적금 전체를 깨지 않아도 되고 적금마다 가입 시기를 조절해 이자율 상승의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재테크 쏙쏙에서 알아봅니다. 올해 가계부채가 1,5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가계부채 주범으로 꼽히는 LTV, 담보인정 비율과 DTI, 총부채 상환 비율의 완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완고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 특화 뉴스 쏙쏙 경제입니다. 증시부터 정리하죠. 코스피가 약세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10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개인도 사자에 나섰지만 기관의 매도 공세가 강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도하면서 1% 가까이 낙폭을 키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원 70전이나 떨어졌는데요. 국제유가 급락으로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달러화가 약세였고 중국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덩달아 환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두고 한국과 중국이 벌이는 외교 갈등에 유커 관련 소비주가 줄줄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산 화장품을 무더기로 수입 금지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아모레퍼시픽은 52주 신저가 기록했고 코스맥스는 3% 가까이 내렸습니다. 면세점 업종에도 사드 한파가 몰아치면서 호텔신라가 52주 신저가 경신했고 롯데쇼핑이 3% 하락, 신세계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깜짝 실적에 힘입어서 삼성전자는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인 186만 2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새해 들어서 재테크 계획 세웠던 분들 많을 텐데 지금쯤이면 작심삼일이란 말이 좀 친숙하게 느껴지는 분들 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재테크의 대표 선수를 할 수 있는 적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적금에도 기술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요. 우리가 흔히 재테크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재테크, 이 정확하게 뭡니까? 네, 이 재테크라는 거는요, 이 한자의 재물 재자와 영어 테크놀로지의 테크의 합성어인데요. 그러니까 부를 축적하는 기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용어 자체는 일본에서 들어온 겁니다. 일본에서는 이 1980년대 후반에 자이테크라는 말이 널리 쓰였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재테크라는 용어로 정착이 된 거죠. 다만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재테크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모으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이 벌다와 모으다의 차이는 상당한데요. 그러니까 이 재테크는 돈을 효과적으로 잘 모으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본에서 유래했다고 하니까 좀 순화하고 싶은데 워낙 많이들 쓰고 있으니까 일단은 그대로 쓰겠습니다. 보통 재테크 방법이 워낙 다양하고 또 복잡해서 번번이 실패하게 된다는 하소연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재테크라고 하면은 이제 크게 세 가지 방법을 말하게 되는데요. 절약, 저축, 투자입니다. 이 효과성으로는 절약이 최고죠. 왜냐하면 한 달에 100만 원 쓰던 거를 열심히 50만 원으로 줄였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월 50%의 수익률이 발생하니까 그런 건데요. 이 다음 저축과 투자의 이 차이를 비교를 좀 해보면은요, 바로 원금 보장 여부에 있습니다. 이 저축은 이자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본인의 원금을 지킬 수가 있고, 이 반면에 투자는 고수익을 추구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만큼 높은 원금 손실의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이 종종 앞서도 얘기했듯이 재테크 방법이 너무 많아서 헷갈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만 또 개념적으로 그리 많지도 않습니다. 이 저축을 보면은요, 먼저 예금과 적금 두 가지밖에 없고요. 투자로 가보면은 주식, 부동산, 채권, 실물, 파생상품 투자 정도거든요. 이렇게 개념 정리를 딱 하고 접근을 하시면 재테크가 아주 가깝게 느껴질 것도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요, 이 재테크의 기본이 된다는 이 저축에서 또 이 저축에서 기본 중 기본이라고 하는 적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적금. 사실 적금은 은행 가서 가입하거나 요즘에는 또 모바일로도 가입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가입하고 나서 매달 열심히 부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은 성공적인 적금의 핵심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그렇죠. 꾸준함.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 꾸준함을 도와줄 수 있는 일명 풍차 돌리기라는 이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풍차 돌리기는요, 처음 적금을 시작하는 달에 한 개 통장을 개설한 다음에 그 다음 달은 2개, 또 그 다음 달은 3개, 이런 식으로 달마다 새로운 적금을 늘려가는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나게 됐을 경우에는 본인에겐 무려 12개의 적금 통장이 생기게 될 텐데요. 그리고 1년 후부터는 이 적금들이 차례로 만기를 맞게 되면서 목돈을 손에 쥐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잘게 쪼개서 하나하나 적금을 순차적으로 드는 거네요. 네, 그렇죠. 뭔가 적금 통장이 누적되면서 목돈이 많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보죠.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매달 한 120만 원 정도를 적금할 수 있다, 이런 예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하면 그냥 매달 한 120만 원씩 적금을 넣으면 되겠죠. 하지만 이 풍차 돌리기를 시작하게 되면은요, 이 사람은 첫 달에 1년 만기에 10만 원짜리 적금을 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이 되면은 이 통장원에다가 돈을 계속 납입을 하면서 또 하나의 10만 원짜리 적금을 한 번 더 가입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셋째 달이 되겠습니다. 이때 셋째 달에는 통장1, 또 통장2를 유지하면서 다시 10만 원짜리 적금을 또 하나 드는 방식이 됩니다. 자, 이렇게 1년이 되게 될 경우에 한 달 적금액 10만 원짜리 통장이 무려 12개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리고 13개월째가 되면은 최초에 가입했던 이 통장1, 적금 통장1의 만기가 도래를 하면서 이제 본인에게는 120만 원과 이자 수익이 생기게 되는데, 그럼 이제 이 돈을 그 다음에 1년 만기 정기 예금에 넣거나 혹은 다시 10만 원 또는 20만 원, 30만 원짜리로 쪼개서 정기 적금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좀 방식을 알겠는데 그럼 이런 풍차 돌리기를 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총액은 뭐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네, 일단 최대 장점은요, 종잣돈 만들기 그 과정에 따분함과 어려움을 해소해 준다는 걸 들 수가 있을 건데요. 예. 이 금액을 천천히 높여서 저축하게 되면은 이제 재미도 있고요. 또 자연스럽게 소비를 줄이게 되면서 그 소비를 줄이는 과정 속에서의 고통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가령 이 앞선 사례에서 매달 120만 원씩을 매달 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심리적 부담이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커버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장점은 리스크가 분산이 돼서 갑자기 이 목돈이 필요하게 될 때 굳이 적금을 깨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 있습니다. 가령 1년만 버티게 되면 이제 120만 원과 또 이자가 담긴 통장의 만기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후 계속해서 만기 통장이 찾아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목돈 부담을 덜 수가 있는데요. 물론 그래도 부족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통장 몇 개를 깨더라도 120만 원씩 넣었던 적금 통장 하나를 다 깨는 것보다는 이제 손해가 덜하게 되죠. 자, 이번에 세 번째 장점도 있게 되는데요. 이 요즘처럼 금리가 오르는 금리 상승 시기에는 적금 통장 개설 시점을 이렇게 월별로 쪼개고 늦추게 되면서 이자율 상승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저도 당장 해보고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동기, 네. 그런 어떤 열정을 준다는 게 이 풍차 돌리기의 장점인데요. 예. 다만 이 통장을 12개를 막 돌리려고 하면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이 적금 뭐 포함한 이 저축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꾸준함입니다. 그래서 이 주위에서 나 어디에 투자해서 무슨 주식에 투자해서 대박 터졌어, 이런 말에 초연해져야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올 한 해 이 적금을 선택하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해 봅니다. 정철진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달걀과 채소 같은 밥상 물가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요즘 주유소에서 기름 넣기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잠잠했던 자동차 기름값도 올랐습니다. 먼저 휘발유를 보면 지난 2013년 7월 1.7% 상승을 끝으로 소비자 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5년에는 하락폭이 두 자릿수까지 내려갔습니다.
이후 지난해 11월까지는 낙폭을 좀 줄이다가 지난달 41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경유 역시 2013년 7월에 0%로 제자리 걸음을 한 것을 마지막으로 휘발유와 같은 흐름을 나타내면서 지난달 2.8% 상승했습니다. 자, 전국 주유소의 평균 소비자가를 보면 휘발유와 경유 모두 리터당 80원 정도 올랐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500원에 육박합니다. 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수년간의 하락세를 끝내고 상승으로 돌아선 것은 국제유가 때문입니다. 이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지난해 9월 원유 감산에 합의하면서 강세를 보이기 시작한 국제유가가 러시아와 멕시코 같은 비오펙 산유국까지 동참하면서 급등세를 타고 있는 겁니다. 국제유가 상승이 시차를 두고 국내 제품 가격에 반영되는 만큼 당분간 국내 기름값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주범의 하나로 꼽히는 완화된 LTV 담보 인정 비율과 DTI 총부채 상환 비율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왜 이러는 걸까요? 이대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LTV와 DTI 비율을 각각 70%와 60%로 완화한 것은 지난 2014년 8월입니다.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미 한겨울이 왔는데 여름옷을 입고 있다며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내놓은 현 정부의 핵심 정책입니다.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 규제 완화는 재작년과 지난해 효력이 연장되었고 올해 또다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DTI는 현재의 규제 수준 60%, 수도권 60%를 유지하겠습니다. DTI의 여러 가지 소위 부족한 점을 감안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이에 정치권까지 나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LTV, DTI 제도를 적극 점검한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난색입니다. LTV와 DTI를 강화했다가 부동산 시장이 더욱 얼어붙으면 침체된 경기가 더 악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치솟는 가계부채 문제를 잡겠다고 하면서 주범격인 규제를 유지하겠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특히 올해 가계부채가 1,5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미 시장에서는 규제 완화 기조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조기 대선 이후 갑자기 규제 강화로 선회하기보다는 연착륙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던우입니다. 삼성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을 제치고 미국에서 특허 취득 건수가 많은 기업 2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특허 조사 업체 IFI 자료를 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미국에서 5,518건의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8.8% 증가한 수치로 삼성전자는 2006년부터 11년 연속 2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우리나라 아랍에미리트 대학생들과 함께 장애인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합니다. LG전자는 최근 앱 개발 능력을 갖췄으면서 사회적 약자에 관심이 많은 한국 대학생 10명을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내에서 사전 교육을 마치고 다음 달 말부터는 아랍에미리트 현지 대학생들과 함께 장애인용 앱 개발을 시작해 오는 7월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미국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더 뉴 E클래스 쿠페를 비롯해 5가지 월드 프리미엄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벤츠 코리아는 더 뉴 E클래스 쿠페의 겉모습은 뚜렷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을 자랑하면서 실내는 여유롭고 가장 안락하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더 뉴 E클래스처럼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과 안전 시스템이 결합된 체계가 탑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쉐보레의 볼트 전기차가 북미 올해의 차에 선정됐습니다. 2017 북미 올해의 차 선정위원회가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북미 국제 오토쇼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승용차 부문에서 볼트가 제네시스 G90와 볼보 S90를 누르고 올해의 차로 뽑혔습니다. 트럭 부문에서는 혼다 리지라인이 픽업 트럭이, 유틸리티 부문에서는 크라이슬러 퍼시피카가 1위에 올랐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설 명절을 맞아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을 겪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5대 시중은행은 다음 달 중순까지
모두 42조 원 규모의 설 특별자금을 편성해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합니다. 네, 잠시 뒤에는 뉴스통이 방송됩니다. 쏙쏙경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